자, 2022년 2월 10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입니다. 132편 오늘도 망가다 함께 하겠습니다. 역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방송 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네. 올라오자마자 들었어요. 본인 목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그냥 제 목소리던데? 제 말투고 제 목소리던데요? 타고났네. 원래 이거 처음 자기 목소리 딱 들으면 네. 정말 화들짝 놀라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바로 괜찮으셨다니까 타고났네. 잘 뽑았어. 혹시 주변에 좀 사람들은 들어봤대요? 네, 부모님은 안 들으신 것 같고 친구들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뭐래요, 친구들이? 그냥 너가 하는 얘기 하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들한테 많이 권해주시고,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이렇게 협박을 해서라도 꼭 누르는 거 확인하시고, 저희가 1,300명을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구독자를. 네. 정말, 저희 1,299명이었거든요, 몇 달 동안. 네, 정다빈님이 오시고 나서 1,300명을 넘게 돼서, 드디어, 저희가 만화 관련 팟캐스트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뭐 여러 개마치 꾸준히 올라가는 건 3개밖에 없지만 그 중에 구독자 수가 3등이에요. 어머,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좀 구독을 눌러주셔야 저희도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기 때문에 다양한 걸 할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네. 앞으로도 이제 책임감을 가지시고 네. 돈을 받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권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2작품 해봤잖아요. 네.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랑 이제 스파이 패밀리 얘기를 했었는데 좀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정다빈님과 얘기를 해서 그냥 한 편 할 때 한 작품만 좀 길게 얘기를 해보자. 어차피 한 30분에서 40분이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한 작품씩 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 정다빈님이 픽해오신 작품이에요. 네. 무슨 작품 들고 오신 거죠? 이번 주는 야마시타 토모코의 화이트 노트 패드라는 작품 들고 왔고요. 2권짜리라서 짧지만 그렇죠. 되게 밀도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네. 누군가 이렇게 권하지 않았으면 보지 않았을 법한 그런 작품인데 저도 보고 나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오늘 그 작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토리는 제가 요약했던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동차 정비공이었던 키네쇼코는 갑작스러운 기억 상실로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 조용하고 존재가 없는 여고생이었던 오다마키 하나는 갑자기 패션지 인기 독자 모델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둘 사이엔 사실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1년 전 가을 느닷없이 서로의 몸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깨어나 보니 30대 중반의 남성이 되어 있는 여고생, 깨어나 보니 여고생이 되어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 그들은 그렇게 1년간 각자의 뒤바뀐 삶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서로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위국 일기와 삼각창의 박은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 삼각창의 박은 밤으로 유명한 작가 야마시타 토모코의 작품으로 독특한 설정 위에 흐르는 담담한 나레이션과 그런 것들을 좀 보기 좋은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삶에 관해서 잘 풀어낸 짧은 단편이었습니다. 2편짜리여서 저도 읽기 편했어요. 그쵸. 저번에 조금 길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좀 줄여볼까 생각하고 골랐습니다. 길게 주셔도 제가 다 읽진 않기 때문에 괜찮긴 하는데 뭐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2편짜리라 네. 2편에서 한 7,000원? 이북으로 하니까 7,000원이었나? 8,000원 하니까 사더라고요. 10,000원 안 넘을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작품 근데 왜 추천하셨어요? 이 작품 일단 제가 야마시타 토모코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2005년에 데뷔해서 순정 만화랑 BL 만화를 계속 같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완전 여자 얘기하고 한쪽은 계속 남자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다 생각했는데 이 만화는 여자랑 남자 2명 투탑 주인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섞여 있고 그래서 한쪽을 완전 집중해서 말하던 작가가 이렇게 2개의 축을 가지고 얘기를 새롭게 한다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 근데 이게 되게 좀 신기한 게 네. 이북에서 이제 야마시타 토모코 작품 저한테 이제 추천해 주시기 전에 네. 제가 요새 이북에 빠져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사는 것 같아요, 작품을.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작품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작품을 보다가 표지가 마음에 든다. 표지가 진짜 마음에 든다 싶어서 제가 미리 보기를 몇 편 해보고 이거 재밌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했던 작품이 있었거든요. 뭔가요? 근데 그게 이제 야마시타 토모코의 작품이었어요. 표지에 여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운명의 소녀라고. 혹시 아세요? 그거 여자 눈이 되게 이쁘게 반짝반짝하게 그려진. 네, 맞아요. 표지가 이쁘더라고. 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그림 되게 잘 그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픽하고 미리 보기를 하고 나서 이거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틀 뒤엔가 제가 추천을 했나요? 야마시타 토모코의 화이트 노트패드를 하겠다고 해서 똑같은 작가인 줄 몰랐어요. 같은 작가인 줄은 모르고 그냥 보다가 뭐 이것도 재밌네 이러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나갔더니 이제 우리 자료조사를 하잖아요. 야마시타 토모코 어떤 작가인지 자료조사하게 클릭을 했더니 내가 봤던 작품 2개가 같이 있는 거야. 삼각창의 박은 방이랑 운명의 소녀 이 2개가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다시 한번 리디가 이렇게 뭔가 나한테 권해주는 게 이런 프로모션이란 게 결국은 다 세팅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 추천해 주셔서 이번에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설정 자체가 막 신선하거나 이런 작품은 아니에요. 제가 그쵸. 봤을 땐. 근데 그 설정 안에서 서로의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좀 재밌었고, 저는 결국에는 30대 중년이었던 남자가 여고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이 여고생이 된, 키네 쇼고라는 친구가 자꾸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무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뻐서 모델 활동도, 잡지 모델 활동도 할 수 있는 여고생이라는 위치, 딱 그거에 대해서 꽂혀서 나는 무적이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보면 이제 무적의 존재,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딱 그 나이 때 여고생들한테 대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건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뭐 그렇게 생각하든 어쨌든 그런 것들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키네 쇼코가 오다나키 하마의 몸을 가지고 모델 활동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네. 그 전까지 하나는 되게 무기력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둘이 만나고 나서 이제 다시 사람이 좀 뒤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이게 어느 몸에 들어가 있냐라기보다는 얼마나 열심히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가.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몸이 바뀐 상태에서의 이게 설명하기 힘드네. 아내는 하나지만 겉모습은 쇼고인 그 사람도 머리도 짧게 자르고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부지런하게. 그리고 오히려 정신적인 지주 역할? 맞아요. 둘 사이에서 되게 도움을 주는 역할로.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결국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 결국에는 본인의 태도의 문제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에 전 초점을 좀 맞추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게 몸이 바뀐다는 소재는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너의 이름은 같은 것도 대표작이고. 네. 근데 이 작품은 몸이 뒤바뀌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뒤바뀜 자체에 방점을 찍어놓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던 부분이 거긴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무적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강해져서 다시 게임 스타트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의 몸에 들어간 쇼고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로 표현이 되는 사건인가 의문하게 되는 지점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은 게 그걸 좀 풀어줘봐요. 저 그 대목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아까 말해주신 것처럼 초반에는 사실 하나의 몸에 들어간 키네가 안정적으로 독자 모델 활동을 하고 그 몸에 적응을 해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제 둘이 만나고 그 하나의 몸에 들어간 쇼고가 독자 모델 활동을 하면서 계속 이제 예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이 자기를 갉아먹는 듯한 소모된다는 기분을 느끼잖아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 예쁘다는 말이 여자에게 결코 기분 좋기만 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건데 사실 이게 강해져서 다시 게임 스타트가 됐다면
이런 지점을 이 사람이 느끼지 않고 계속 그냥 쭉쭉 가서 진짜 게임 끝까지 찍을 수 있는 건데 그죠, 이 사람이 여자의 몸 자기가 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의 몸에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몸이 마냥 무적은 아니고 자기가 정말 이러면 좋겠네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좋기만 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지점부터 이게 되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 둘의 관계가.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뭐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딱 이 쇼고의 나이잖아. 30대 네. 중반, 후반 넘어가는 나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시절로 안 돌아가고 싶거든요. 네.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있지. 한 번쯤은 잘생겨보고 싶다. 잘생기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저렇게 이미 나라는 사람의 자아가 있는데, 그리고 내 몸과 내가 30년 넘게 살면서 나에게 배어있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여자 아이돌과 제가 몸이 바뀌었다고 쳤을 때 네. 그 여자 아이돌도 그 생활하고 활동하기 위한 자기의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미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몸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걸 내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절대 못하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면서 제가 봤을 땐 둘 다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저도 사실 보면서 처음에 틴의 몸에 들어간 하나가 되게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기억 상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이 사람은 17년 동안 여자 고등학생으로 커오기까지 자기 몸에서 쌓아온 게 있는데 그거를 그죠. 이제 38세 남자의 몸으로 수행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1년 동안의 패닉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어찌됐든 둘 다 자립을 서로 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현실이었다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 장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네. 그 지점은 조금 꼭 이렇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쇼고가 하나 몸에 들어가서 하는 행동들 보면 되게 즉흥적이고 네. 그리고 되게 자기 호기심 유발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아닌 것처럼 뭔가 이 몸에 내가 남자랑 사귈 수 있을까? 남자랑 뭐 이렇게 잘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뭔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내가 이 몸으로 뭘 해볼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그 몸을 쓰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되게 안타까웠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락으로 가는 거잖아. 네. 그런 상황인 거라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거랑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내면에서 어떻게 자기를 사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또 들었습니다. 그 나락으로 가는 사건 있잖아요. 네. 너무 스포일러라서 뭔지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사건이 나오기 전까지 사실 하나의 몸에 들어간 쇼고는 자기가 들어간 몸에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나 아니면 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거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이 경험은 나랑 자기 몸에 들어간 하나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고 그죠. 자기가 지금 있는 이 몸으로 혼자서 수행해야 되는 사건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 장면이 되게 거기서부터 이제 무너지죠. 네, 완전 무너지죠.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관찰자 시점은 자기 몸을 쓰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갑자기 무너지게 되고 조금 흥미로웠던 지점이 뭐냐면 뭐였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저는 이 두 사람이 네. 결국 같이 살 것 같아요. 왜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 두 사람이 결국 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그러면 되게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은 거야.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쇼고의 몸에 들어가 있는 하나가 좋은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 예를 들어서. 네. 가정을 꾸렸어. 그렇게 되더라도 이 하나의 몸에 들어가 있는 쇼고는 계속 이 쇼고를 찾아올 것 같아, 내 생각에. 찾아오고 같이 하루에 1-2시간이라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되면 그 삶이 서로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해피엔딩이 되려면 그냥 뭐 둘이 꼭 결혼을 해라 이런 건 아니더라도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살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삶이 어차피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더 이 두 사람한테 행복한 경우의 수가 아닐까? 저는 하나의 몸이 들어간 쇼고가 절대 자립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같이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하나 몸에 들어간 키네가 저도 자립을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사람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몸하고 성별이 바뀌어가지고, 여자의 신체하고 남자의 신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키네는 이제 여자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혼자서는 아무래도 쓸쓸해서, 몸이 뒤바뀐 우리라는 거에 되게 의지를 하고, 남자의 몸을 이제 갖게 된 하나는 자기가 혼자여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독백이 중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차이에는 두 사람의 원래 나이하고도 되게 큰 관련이 있겠지만, 만화를 읽었을 때 근본적으로는 이 신체의 성별이 주는 고독감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리고 이런 여자로 살아가는 게 되게 쓸쓸하다는 의식이 야마시타 토모코의 거의 모든 만화에 깔려있는 것 같아서 이 만화에서도 그거를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성 작가죠? 네, 여자예요. 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나레이션 박스에 나라는 단어 되게 많이 등장해요. 네, 엄청 많이 나오죠. 그 지점에 대해서도 뭔가 좀 들었던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해요. 두 사람이 원래 자기 몸이었을 때 느낀 감정이나 기억들이 진짜 자기께 맞는지 점점 의문하기 시작하잖아요. 뒤섞여가면서. 그죠. 사진도 봤다가 근데 봤는데도 모르겠고 기억이 막 공유되고 이게 내가 진짜 겪었던 건지 아니면 저 사람 몸에서 오는 건지 되게 의문스러워하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그 뒤섞인 나라고 정의하는 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그죠. 근데 이 단계로 오기 전에 두 사람 둘 다 이제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뭐를 나라고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떤 고유한 게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처지에 따라서 순식간에 내게 아니게 되기도 하는 그런 지점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네의 몸을 입은 하나가 독백했던 대로 이게 겉모습 때문에 모든 게 변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를 계속 말하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이거를 만화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명확하게 사실 안 주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의하는 자기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의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고 타인이 나의 행동과 나의 겉모습 근데 솔직히 타인이 나를 볼 땐 겉모습이 좀 큰 역할을 하지. 그쵸. 그것들이 다 공유돼서 결정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 두 가지가 좀 뒤섞여 있는 그 두 가지가 반복적으로 이런 모습, 그 사람들이 정의해준 모습도 나인 거고, 그리고 내가 정의하는 나도 나인 거가 계속 부딪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그 두 가지가 계속 밸런싱을 맞춰지는 그 상황 자체가 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명사나 이런 걸로 명사나 어떤 단어로 나는 뭐뭐다 이렇게 정의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내가 혼자 있는 상황과 그 두 가지가 계속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냥 삶 자체로 동사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그 모습 자체가 그냥 나라고 규정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도 이 작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몸이 들어갔다. 그럼 저는 남자를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차라리, 다른 여성분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바뀌었다는 거를 이제 정말 믿을 만한 서로 호감을 느끼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내가 이런 생각으로 너를 보고 있지만 곁에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얘기할 거지. 저는 절대 남자를 못 사랑할 것 같아. 왜냐면 정신은 난 거 아니야, 지금의 나. 몸만 바뀐 거지. 근데 저는 단순히 정신이 바뀐 게, 몸이 바뀐 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은 이제 바뀐 몸의 정신도 아니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신도 아니고 그 두 개가 뒤섞인 제3의 정신을 가지게 된 거라서 저는 사실 저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키네도 이제 젊은 남자를 만나지만 하나도 그 바뀐 38세 남성의 몸으로 그 몸으로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성과 남성 양자한테 동시에 성적인 끌림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혹시 이런 것 방금 말해줬으니까 제3자로 뭔가 관찰하는 듯한 느낌. 네. 제3자가 관찰돼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네. 엄청 옛날 영화야. 태어나기 전에 나왔을걸? 뭔가요? 존 스파이크 감독일 건데 아마 존 말코비치 덱이라고. 그거 봤어요. 그걸 어떻게 본 거야 도대체? 그걸 왜 보고 왜? 아니 잠깐만. 아니 대학에서 교수님이 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봤어요. 말 잘 듣는 학생이라서. 보라고 하면 보는구나. 네. 존 말코비치. 난 뭔가 이거 연결해서 그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 이미 봤다니. 그치. 존 말코비치 덱에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네. 이거랑 상황이 좀 비슷하죠. 근데 비슷한데, 이게 뒤바뀐 게 아니고, 네. 존 말코비치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그를 조정하는 거니까, 약간 다르긴 한데, 그것도 이제 다른 몸이 돼서 살아가는 거라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다빈님 보셨다니까, 혹시나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존 말코비치 덱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자 성인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이거 얘기하면서 서로한테 좀 질문해봤으면 좋을 만한 것들 좀 준비를 해봤잖아요. 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만화의 제목이 되게 적절하다고 느끼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쇼고하고 하나가 완전한 백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백지 상태가 못 됐기 때문에 그 바뀐 몸으로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곤혹을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 읽는 도중이나 책을 다 읽고 나서도 머릿속에 생 백지, 화이트 노트패드의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지우고 쓰고 한 자국이 되게 얼룩덜룩하게 남아있는 상태의 종이가 떠올라서 저한테는 사실 화이트 노트패드라는 제목이 완전히 와닿는 이미지는 아니고 아주 살짝 비껴난 느낌이라서 이제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일단 쓰고 지워도 화이트 노트패드는 화이트 노트패드죠. 근데 맨 마지막 독백에서 백지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저는 백지라고 하면 진짜 생 백지. 그 완전 비워진 있죠. 한글창 그 상태가 생각나서. 여기서 나이의 차이가 나는 건 늙다 보니 그런 생 백지는 없어. 인생은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뀌었다는 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네. 내가 이 몸에 완전 적응해서, 이게 이제 나야라고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화이트 노트패드라고 얘기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납득이 아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납득 못한 눈치인데? 아니에요. 아니야, 납득을 못한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보면 이제 둘이서 좀 대화를 막 길게 하잖아요. 걸어가면서. 네. 저는 근데 뭐랄까 가족 관계나 그러니까 연인이었다가 가족이 된 어른들 보면 네. 꼭 가족이 되고 나서 살아가는데 꼭 연인이었던 눈빛으로만 서로를 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족이 되고 나면 그냥 곁에 있는 친구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서로 오빠, 어쩔 때는 누나, 어쩔 때는 동생, 어쩔 때는 아빠 같기도 하고 엄마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봤던 모습들을 그 안에 가지고 이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필요할 때 그 모습들을 꺼내서 서로한테 도움을 주면서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지점에서 마지막에 저는 둘이서 이제 손잡고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장면 보면서 같이 살겠네.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화이트 노트패드란 제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둘이서 완전 리셋돼서 이 상태를 받아들인 상태로 같이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저도 둘이 같이 살 것 같긴 하네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이 작품에 보면 이제 남자친구가 나오잖아. 하나의 남자친구가 나오는데 나는 이 하나가 남자친구를 계속 갈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닐 것 같거든. 아, 계속 만날까 안 만날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거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건을 하나가 어떻게 결정하냐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랑 헤어질지 안 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대로 가면 남자랑도 만날 것 같고 남자랑 계속 만날 것 같고 만약에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랑 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남자랑 계속 만날지 안 만날지는 그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너무 충동적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네, 여기서 이 작품에서 그 하나의 남자친구의 태도가 좀 너무 애매해, 내가 봤을 때. 맞아요. 되게 애매하고,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척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안심시켜주는 남자는 아니지. 그런데 지금 하나한테는 그런 남자가 필요한 거잖아. 지금 정신 상태가. 네. 그렇죠. 그런 남자일 필요도 없지.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 곁에. 그런 지점에서 저는, 쇼고랑 둘이 같이 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게 약간 어른의 감성입니다. 노땅의 감성입니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사실 이 작가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진짜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카롭고 저는 이 사람이 묘사한 여자들을 가끔 보면 되게 징그럽다고까지 느껴지는데 어떻게 징그럽다는 건? 묘사를 너무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제가 이제 같은 여자니까 보면 이 어떤 여자의 추한 모습을 보고 이거를 남의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에게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진짜 징그럽게 묘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감상은 제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런 야마시타 토모코가 여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느끼셨을지 저는 되게 징그러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셨을지가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많이 살아왔잖아요. 조금 덜하게 하기엔 너무 긴 세월을 많이 살아왔지. 그렇잖아. 근데 저는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면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되게 왜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30대 중반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 나이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면도 있지만 추한 면도 있고 뭐 추한 것도 미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추한 거 아름다운 거 그리고 되게 야비해지는 순간 하루에도 몇 번이고 야비해지는 순간이 있고 나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복합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되게 이기적이고 좀 어쩔 때 보면 되게 징그러운 존재인 것도 맞죠. 이 지구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징그러운 존재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엄청 날카롭다? 이거 굉장히 잘 파악한다? 이런 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으로 안 살아봤으니까. 근데 봤을 때, 사람의 여러 가지 면을 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입체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서는 되게, 좋은 보면서 입체적으로 잘 보여주는구나 인물에 대해서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보다는 초기에 했던 단편집 같은 게 그런 게 심하거든요. 약간 개인의 주체성하고 사회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되게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결국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여자의 심리를 되게 집요하게 다뤘는데 사실 계속 그런 얘기만 했으면 이 사람 만화를 꾸준히 안 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야마시타 토모코라는 작가가 작품 활동을 계속 할수록 그런 심리를 표현하는 걸 넘어서서 이 만화처럼 나라는 주제에 대한 통찰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여기처럼 나를 지탱하는 게 뭘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막 뒤섞이면서 나를 상실하거나 내가 망가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때 우리를 또 붙잡아주는 건 뭔가 이런 걸 얘기하는 지점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작가 작품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흥미롭네. 앞에 작품들이 어떤지. 아까 내가 표지 보고 우아했던 그 작품들인 거잖아. 네, 그것도 그렇고 그 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영어로 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심해요. 거기서 여자를 되게 너무 날카롭게 묘사했는데 근데 일본 여자를 날카롭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일본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렇겠지. 저는 아까 이 질문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저는 얘기했잖아. 네. 이런 상황이 어떨 것 같냐라는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못 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38세 아저씨의 몸에 들어간다면 직업은 뭐 어떻다 저도 사실 저도 되게 루틴한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해야 되는 게 비슷하고 한자 쓰기? 네네, 한자 쓰고 뭐 밥을 제때 먹고 뭐 할 일을 하고 이런 게 되게 몸에 배어 있는데 그거를 사실 38세의 몸에 들어가서 루틴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오는 패닉이 되게 클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는 지금 가족들하고 다 같이 사는데 가족들한테 38세 몸으로 가서 그 사건을 납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공포도 들고 그래서 저는 가족을 다시 만나러 갈 거예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가서 어떻게든 납득을 시키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시간이 되게 걸릴 것 같아요. 1년보다 더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못 삽니다.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일단 자포자기 하겠죠. 안 됐으면 좋겠어. 안 변하고 싶어. 그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중간에 키네 몸에 들어간 하나가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키네가 기회를 만들어줘가지고 집 앞에서 부모님이랑 만나는데 그때 하나의 부모님은 정말 딸이 다른 사람이 된 거를 눈치를 못 챘을까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못 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언제든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나이는 언제든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는 시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은 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겉모습이 내 딸이니까. 보면서 그리고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일이 있었나?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뭔가 안 좋은 일이나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뭔가 고민했던 결론이 다다라서 이제 삶이 바뀌는 건가?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되게 조용하고 생각도 말 못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갑자기 모델로 활동하고 막 이러면서 바뀐 거잖아. 그래서 네.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저 만나보셔서 알겠지만 되게 와일드해 보이잖아요. 근데 MBTI 씨면 INFP 나오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엄청 조용한 애였어요. 고1까지. 네. 절대 안 믿기겠지만. 믿겠는데요? 그래요? 네. 고1까지는 되게 조용한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은 두세 가지 사건이 겹쳐지면서 사람이 확 바뀌었거든요. 네. 사람을 언제든지 그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내 딸인데 겉모습이 그대로 내 딸인데 눈치는 못 챘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이유는 눈치챘을 것 같기 때문에 질문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람이 확 바뀐 케이스인데. 그래요? 네, 저 MBTI로 말하면 저는 INFP였다가 ENTJ가 됐어요. 그게 뭐지? 엄청 많이 바뀌었죠, 어쨌든. 근데 저도 엄청 바뀌었는데 사실 제가 바뀐 거하고 이 사람들이 바뀐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잖아요. 완전 다른 사람의 영혼이 들어온 거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어도 그 근본에 있는 어떤 거는 어쨌든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완전 다른 사람의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그 근본에 있던 게 다른 몸으로 빠져나간 케이스니까 어머니가 딸이 다른 사람이 된 걸 100% 확신은 당연히 못했겠지만 어쩌면 그런 약간 의심 같은 거는 해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쩐지 눈치 못 챘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어째서?
어째서 그런 거야? 왜냐면 저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아마 20대 초반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아마 눈치를 못 챘다고 답변을 했을 것 같다. 라고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저도 부모님을 관찰하면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자식의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존재 자체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니까 뭐 밥 차려주고 밥 먹어 학교 가 회사 보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일 하던 루틴 같은 거니까 그 이상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뭔가 고민을 물어오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진지하게 고민을 받아들이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자기가 혼자 생활하고 있을 때 자체에서 그걸 막 엄청나게 관찰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애를 안 키워본 제 입장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오늘 야마시타 토모코의 화이트 노트패드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중간에 얘기를 좀 하다가 제가 질문 하나 까먹어서 이야기가 좀 이렇게 뒤바뀌긴 했는데 원래 뭔가 저 매번 방송 만들 때 약간 머피의 법칙 같은 건데 항상 두 번째 방송이 잘 안 되더라고. 그런 게 있어.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가지고 딱 하는데 처음에 괜찮게 나왔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방송할 때 뭔가 좀 잘 안 돼. 그리고 세 번째부터 좀 풀려가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루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저희가 오늘 야마시타 토모코 작품 하면서 다른 작가 작품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뺐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 이거 방송하고 나니까 자꾸 그 얘기 하셨잖아. 여성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그게 궁금해. 제가 오늘 제안 드리는 건데 야마시타 토모코 최근 작품 본 거잖아요. 외국 일기요? 이거 말고 그러니까 최근 작품이나 과거에 만들었던 작품들을 이 뒤에도 우리가 계속 좀 보면서 이 작가가 계속 어떻게 사람을 다루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몇 편 다루다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작가로서 어떻게 성장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일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야마시타 토모코 다른 작품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만약에 하면 미국 일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편집 짧은 거 몇 개 있으니까 단편집을 하나만 하지 말고 단편집을 하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편집이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하면 좋을지는 저희가 방송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고 근데 어쨌든 이미 이 작가 한번 얘기했으니까 이 작가에 대해서 한번 파보자고요. 무슨 생각하고 만드는지 좋네요. 이런 것들 얘기하면 좋으니까 오늘 두 번째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두 번째 한 작품을 하니까 확실히 집중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다음 주에 만약에 야마시타 토모코 작품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꽂혀 있겠지. 날카로운 여성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다른 얘기도 할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오늘 야마시타 토모코 화이트 노트패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이 작가 작품 다른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0일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32편이었습니다. 망가다 오늘도 정다빈님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